방금 전 RSI 지표가 역사상 최저점을 찍어버렸습니다. 지금이 지옥의 끄트머리인지 드디어 바닥 탈출인 건지 온체인 데이터로서 증명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존 템플턴경의 말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피가 낭자하고 있죠. RSI 지표가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가격은 끝없이 추락하고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 투매에 나서고 있는 상황. 이제 끝났다라는 비명소리가 들리시나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이 끔찍한 차트 뒤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시장 리셋의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역대급 과매도 뒤에 숨겨진 이 세력들의 손바뀜 구간들, 그리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찾아오는 반전의 시그널들을 분석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뜨거웠어요. XRP 현물 ETF 승인 같은 호재가 나왔었고, 이 주요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도 고개를 들었었죠. 작년 같은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거침없이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까지도 경신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장 투자자들이 환호를 했었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나서 시장이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위험 자산에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시장에서는 계속 하락만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정답은 거시경제랑 시장 구조의 엇박자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이 금리를 인하한 배경을 살펴보면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인 거고, 실제 발표된 미국 4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저조한 수치를 보였었다라는 거, 그리고 동시에 물가 상승률 PCE가 꺾이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조짐까지도 보여주고 있죠. 한마디로 경제가 식어가는데 물가는 잡히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연준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살짝 낮출 수밖에 없겠죠. 이 물가가 확실히 잡힐 때까지는 다시 긴축을 이어갈 수 있다면서 강경한 톤도 유지했지만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경기는 좋지 않은데 유동성 지원이 빵빵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실망감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결국에 높은 금리가 오랜 시간 유지될 것이다라는 신호랑 또 경기 둔화 현실화까지도 겹치면서 위험자산 전반에 먹구름이 들이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비트코인은 바로 이 거시 악재의 직격탄을 맞은 셈인 거고, 그리고 여기에 규제 리스크까지도 더해졌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추진 중이던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 일명 클래리티 액트가 계속 표류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초에 100억 건이 나서가지고 은행들과 업계 대표들을 불러 조율을 해봤었지만요. 결국에는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이 나버렸습니다. 특히 이 법안의 쟁점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 여부였었는데, 은행들은 암호화폐 회사가 예금처럼 이자를 주면 우리 예금 다 빠진다라고 반대를 하고, 업계에서는 이자 못 주면 누가 쓰냐, 혁신 죽는다라고 맞서고 있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은행과 크립토 업계의 힘겨루기에 대해서 법안이 지지부진해졌습니다.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역시 미국에서는 당분간 큰손들이 투자하기 힘들겠다라는 이런 사인이 되어버린 거고, 실제로 최근에 미국계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죠. 한때 현물 ETF로 대규모 유입되었던 기관돈들 다시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 프리미엄이 마이너스까지도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글로벌 평균보다 약하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거시경제 악화 그리고 규제 불투명 콤보는 결국에 큰손 투자자들로 하여금 일단 위험자산 비중 줄여나가자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영향이 비트코인 가격을 짓누르게 된 겁니다. 제가 문제는 이런 악재들이 겹치는 가운데 시장 내부에서는 폭탄 돌리기가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 이 가격이 슬슬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연말 상승기에 빛을 내서 들어왔던 단기 투자자들이 불안해졌죠. 설마 여기서 더 떨어지겠어? 이러면서 버티던 사람들이 60K 중반선이 무너지면서 공포에 매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이런 그림들이 확연한데요. 최근에 몇 주 동안 단기 보유자 SOPR 지표가 뚝 떨어져가지고 1.0 미만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최근에 매수한 코인들이 죄다 손해보고 팔렸다라는 거고, 실제로 한창 투매가 벌어지던 2월 초순경에는 온체인상으로 하루 5억 달러 규모의 손실 실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실 실현 같은 경우는 시장 투자자들이 자신이 산 가격보다 낮은 값에 코인을 팔아가지고 확정한 손해액을 말하고 있는데요. 5억 달러 손실이라니까 엄청난 규모겠죠. 그만큼 많은 신규 참여자들이 패닉에 빠져가지고 손절매를 했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한 손들이 던진 물량들을 과연 누가 받았을까요? 바로 믿음이 강한 장기 보유자들이 받았습니다. 이번 급락 국면에서도 1년 이상 오래 들고 있었던 홀더들,
거의 매도하지 않은 상황이죠. 오히려 일부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번 하락을 기회 삼아가지고 코인을 싹 쓸어 주워 담고 있습니다. 현재 1년 넘게 이동하지 않은 비트코인 공급량이 전체의 70% 안팎으로서 역대 최대치를 찍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시장의 상당 부분이 사지도 팔지도 않는 강력한 손들의 물량으로 채워졌다는 거. 쉽게 말씀드려서 비트코인판이 단기 투기 세력에서 이제는 중장기 신념 세력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구조에서는 단기 변동성이 클 수 있겠지만요, 역설적으로 봤을 때 바닥이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을 거고, 이제 남아가지고 버티는 투자자들은 웬만한 악재에는 던질 생각이 없다 보니까 반대로 작년에 가격이 폭등할 때 이런 장기 홀더들이 이득 실현하면서 코인을 팔았었고, 그거를 경험 적은 신규 투자자들이 전부 다 받아줬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정반대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 구성들이 거꾸로 뒤집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쯤에서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축이 드러납니다. 바로 시장 구조의 리셋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가격 폭락 그 자체보다도 그 속내에서 벌어지는 구조적인 변화가 더 중요한 상황인데, 가격은 결과일 뿐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만들어낸 원인을 살펴보면요, 이 거시 환경이 나빠지면서 기관 자금이 빠져나갔고 단기 투기 세력이 거울 먹고 던졌고, 그 물량을 구조적으로 강력한 주체들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과도한 레버리지가 털려나갔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시장 얘기를 드려볼까요? 한때 전 세계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약 지원 규모가 600억 달러가 넘었었는데, 이 폭락 와중에 20% 이상 감소해버렸다는 거. 100억 달러 이상 레버리지 돈이 시장에서 증발했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뉴스에서 청산당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에도 숏이든 롱이든 레버리지 비율 높은 포지션들 대거 털려버렸습니다. 특히나 가격 급락 초반에는 롱 포지션들이 줄줄이 청산됐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그 뒤로는 숏 포지션이 엄청나게 쌓였다는 겁니다. 선물 펀딩 레이트를 보시면은 평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작은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 한때 마이너스 0.1% 수준으로서 깊은 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시장에 숏이 잔뜩 몰려있다는 뜻인 거고, 모두가 더 내려간다에 베팅을 한 거죠. 보통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오히려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역방향, 반대 방향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시장은 늘 다수의 예상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곤 하니까요. 이미 최근에 며칠 사이에 비트 가격이 62K 부근에서 더 안 떨어지고 오히려 약간 튀어오르는 이런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숏 포지션이 너무 몰리면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인 반등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핵심은 레버리지가 털린 만큼 털렸다라는 거고요. 여기저기서 청산 끝났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면은 이 시장이 한번 크게 정리가 되었다는 신호로 보셔도 되는 거고, 이렇게 디레버리징이 진행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시장 리셋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지금까지 거시 요인과 자금 이동, 온체인 변화랑 파생 시장 얘기를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이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면은 큰 그림이 보인다라는 거. 결국 이번 사상 최저 RSI가 의미하는 바는 시장이 한번 완전히 구조 조정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눈앞의 가격 폭락은 그 결과물일 뿐이겠죠. 시장이 때때로 이렇게 한계점까지 무너져야지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곤 하는데요. 2018년 말 암호화폐 겨울 때도 그랬었고요. 2020년 3월 코로나 때도 순식간에 시장이 박살난 후에야 거짓말처럼 회복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사상 최악의 과매도라는 이 극단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모든 악재랑 약한 고리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남아있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반전의 계기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바닥이다 파랑 아직 멀었다 파,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시각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먼저 낙관적인 쪽의 견해를 들어볼까요? 이 정도로 다 털렸으면 바닥이 코앞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기술적으로 RSI가 이렇게 낮다라는 것은 매도세가 과도하다는 뜻이다 보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반등이 온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RSI가 주봉 기준 30m로 떨어졌던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요, 그 이후에 몇 달 내에 큰 상승 반전이 왔던 적이 많았었고, 2015년, 2018년, 2020년 초기까지도 여러 가지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번에 그거보다 더 낮으니까 역대급 바닥 신호가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체인 지표도 희망적인 해석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이 단기 투자자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고요, 중장기 홀더가 대부분 들고 있다는 것은 이제 남은 매도 압력이 적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던질 사람이 없어지면은 가격은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렵겠죠. 그리고 레버리지도 충분히 정리가 됐습니다. 비우호적인 규제 이슈들도 이미 가격에 반영될 만큼 됐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는데요. 미국에서 법안 자체가 지연된다고 해도 새롭진 않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현재 시점 팔 사람들은 다 팔았고요, 악재도 다 알아서 반영이 됐다라는 게 낙관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시장이 숨고르고 방향성을 틀 거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는 비관적인 시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는 쪽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RSI가 낮아진 건 사실이겠지만 이번에는 과거랑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 이 과거 사이클의 바닥에서는 그래도 거시경제가 돈을 풀어줄 여력이 있었지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주간은행들이 물가 잡기에 급급해서 유동성 공급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은행 시스템 리스크가 불거지지 않는 이상 대놓고 돈 풀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같은 이 고위험 자산들 당분간 각자 도생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규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번에 미국이 진짜 본격적으로 제재를 시작할지 모른다라는 이런 우려가 존재하고 있고, 최근에 G7 국가들이 공조해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만약에 법안이 계속 지연되다가 결국에 은행 편을 드는 내용으로 통과된다면요, 크립토 업계에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펀더멘털 측면에서 이전과 다른 위험들이 있다라는 거, 가격이 과매도라고 해서 무작정 반등하기보다도 실질적인 여건 개선이 없으면은 한동안 바닥권에서 헤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심지어 더 나쁜 시나리오로는 만약에 거시 상황이 진짜 심각한 침체로 가버린다, 비트코인이 이전 사이클과는 다르게 더 깊은 하락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남기고 있고, 일각에서 60K가 무너지면은 그 다음 지지선은 50K 초반이라는 기술적인 분석도 나와주고 있어요. 즉 아직 최악이 안 나왔다라는 주장도 존재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이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지금이 기회인지 함정인지 판단이 도무지 서질 않는데요. 여기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명확히 밝혀드리자면요, 저는 현재 비트코인 RSI 역대 최저치 상황에 대해서 시장이 구조적으로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으로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나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지 근거를 다시 짚어드려 보자면요, 먼저 거시경제랑 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 연준이 지금은 매파적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일부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경기가 더 나빠지면은 주저없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 유동성을 풀 것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연준 같은 경우는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항상 태도를 바꿔왔어요. 지금 테이퍼 시기랑 겹쳐가지고 힘든 것도 사실이겠지만 물가만 잡혀주면은 결국에 금리 인하 가속이 붙어가지고 유동성 공급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물가 수준은 지난 2022년 당시 7에서 8%대에 비하면은 상당히 많이 내려온 3%대 구간입니다. 연준이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요, 정작 실업률이 상승하거나 금융시장 문제가 터지거나 언제든지 그러면은 스탠스를 바꾸게 될 거라는 거. 저성장 국면에서 정책이 딜레마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만요, 그렇다고 방치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즉 거시경제의 악재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 시장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차트부터 보고 뉴스부터 찾고 누가 맞는지 의견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거보다 먼저 하셔야 될 질문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 투자금이 너무 무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 내가 운영하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감당이 가능한 범위인 건지, 아니면 혹시 너무나도 무리하게 자금을 끌고 와가지고 투자하는 건 아닌 건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려요. 이 시장이 하락할 때 불안한 이유들, 이게 단순하게 가격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돈들이었기 때문인 경우가 생각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조급함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쫓기듯이 매매를 하게 될 거고, 원래부터 세웠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실 겁니다. 또 반대로 정말 여유 있는 자금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으시다면은 똑같은 하락장에서도 생각 자체가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괜한 공포감에 흔들리시기보다도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들이 무엇이 있는지 차분하게 고민할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많은 분들께서 나는 장기 투자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시장이 조금만 흔들리면은 이 마음이 먼저 흔들리게 됩니다. 만약에 가격이 하락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계속 불안감을 가지신다면은 그건 아직까지 장기 투자의 기준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장기 투자라는 거는 원래 그냥 오랜 시간 들고만 보유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비중을 관리하고 또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이렇게 가져가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장기 투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누구나 시장이 좋을 때는 장기 투자라는 마인드로 보유하는 건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바로 시장이 하락했을 때 타이밍이겠죠. 누군가는 처음 하락장을 경험하고 그리고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서 뇌동매매가 반복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운영할 수 있는 투자금에서 많아봐야 60에서 70%를 활용을 하고
나머지의 자금들은 현금 비중이라는 종목을 활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시장이 좋을 때는 현금 비중 들고 있으면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막상 시장이 하락하고 나면은 현금 비중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가도 그 다음에 깨닫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 이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XRP 단기 종합방에서도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현금 비중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리한 비중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이 비중을 조절을 하고 적당한 목표 타점을 활용하면서 욕심보다는 차라리 목표가를 걸어놓고 현실적인 대응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투자 시장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들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결국에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건요. 남들이 보고 있는 시장이 아니라 내가 감당이 가능한 이 시장의 크기다라고 말씀드려요. 이걸 이해하기 시작을 하면은 같은 하락장이라고 할지라도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예전과 다르게 최근 코인 시장은 많이 바뀐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 5년, 6년 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 사서 묻어두면 된다라는 느낌의 장기 투자가 힘을 많이 쓰는 시절이 있었다면은 이 최근 코인 시장은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핵심은 투트랙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냐 차이인 건데 이 정말로 쉽게 이해를 도움드려보면 내 메인 비중은 리플을 보유하면서 이 리플을 어떻게 꾸준하게 모아가고 또 평균 단가 낮추고 비중과 수량을 늘려갈 수 있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만약에 매수 단가가 4,000원이라고 해서 이 4,000원 그대로 가만히 기다리면은 결국에 저점 찍고 올라오는 반등 시기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트랙 전략의 핵심인 알트코인을 적당 비중 활용하시는 겁니다. 메인 비중은 리플 보유하면서 알트코인의 단기 저점과 고점을 살려나온 수익으로서 리플 코인 하락하고 시장이 안 좋을 때 분할로 매수해 나가시는 거고, 쉽게 정리드리자면 리플 코인을 매수하는 타이밍을 시장이 좋을 때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요. 리플은 시장이 안 좋고 또 계속 하락할 때 분할 매수를 하기 위해서 알트코인을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타 매매를 한다고 해서 이미 급등 나온 코인을 쫓아다니는 매매가 아니라요.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을 살려가지고 목표가를 잘 활용할 줄 아셔야 돼요. 매매를 자주 한다고 업비트 빗썸 자주 들여다본다고 수익이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타점까지 기다릴 줄도 아셔야 되는 거고, 목표 타점에다가 미리 걸어두시면서 욕심보다는 수익 실현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팔아야 내 돈인 거고, 이 수익 실현을 통해서 리플의 단기 저점을 더 모아나가기 위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안전하게 운영하셔도 절대 나쁜 시장이 아닙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 잘 활용하시면서 리플 정보방, 단기 종합방 입장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는 번호 혹은 댓글 하단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